여기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 교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언론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의 언론의 문제가 권력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언비어, 요즘 유언비어란 말을 참 듣기 어렵습니다. 유언비어. 과거에는 유언비어가 문제였고 오히려 권력이 언론과 함께 유언비어를 어떻게 보면 고칠 것인가 하는데 고민해 왔다면 지금은 권력이 유언비어를 만들고 언론이 이것을 퍼뜨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 말을 보도했다면 그 언론은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뉴스를 보도한 것일까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유언비어. 근데 작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은 통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계 정도는 정말 절대로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사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교수 사회 또 공직 사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 신뢰에 어떻게 보면 부응하고자 진실만을 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탈진실의 시계로 갖고 거기에는 언론, 교수, 공무원, 권력이 모두 동참해서 그러한 탈진실의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팩트체크 진실보도 저는 아까 이 대학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것은 대학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언론인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력수급계획에서 예비율을 높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탈원전과 관련됐다라고 부인을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그 말의 의미를 해야 되고 그것이 탈원전과 관계되어 있고 탈원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작이 시작됐다는 것을 밝혀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권력이 나서서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우리 김경수 화백님께서 그리신 매일신문에 나온 그림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짜의 원칙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론의 자정작용, 자유 언론을 위해서 저는 지지하고 거기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권력이 나서면 그런 자정작용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유언비어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이제 만들어졌죠.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 그것이 대법원 판단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이 이승복 동상은 철거되고
기념사업회 같은 것은 쪼그라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실로 파악이 돼도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것이 지금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퍼뜨리고 있다. 우리가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신뢰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퍼뜨리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국민 소득에서 가계와 기업의 비중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이 통계는 소득의 어떤 재분배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 나라가 어떤 경제, 근로자들이 어떤 정도로 일을 해서 가져가느냐, 또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해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통계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합니다만, 이 통계 가지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등 가계와 기업 또는 부자와 빈자의 대립이라는 갈등 구조로 이 통계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재해석을 해서 소주성을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계 소득의 분배를 보시려면 분배 소득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계 소득 안에는 뭐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예를 들어 임대를 놓고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계 소득이 형성이 됩니다. 속된 말로 일분이 가장 삶이 어려우신 분들에게서조차도 재산 소득이 있고, 또 근로 소득이 있고, 이전 소득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배당 소득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의 왜곡으로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끌려가서 소주성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통계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소주성을 하고 2017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결정을 내고 2018년에 시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통계에서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당연히 경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해서 분배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폈으니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누가? 권력이. 통계 개편을 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통계청장이 갈리고 교체가 되고 통계가 개편이 됩니다. 어떤 한 의원은 이 통계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안다.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기열입니다. 전에는 어땠고 이전은 어땠고 완벽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많은 학자들은 그 완벽하지 않은 통계를 연도별로 비교해서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통계를 싹 바꿔버리면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논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됐다 못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그래서는 안 되죠. 통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시계열의 비교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통계를 개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싹둑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전 이것도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만 했느냐? 너무 여러 가지들을 시계열을 단절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나라가 그리스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공무원이 통계 조작으로 연루돼서 많은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계를 조작한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이룬 그동안의 성과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이러한 통계 조작의 흔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20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연히 분배가 악화되는 통계가 나왔고 통계청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통계청장이 등장을 하셨고 좋은 통계로 정책에 보답하겠다는 말씀으로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계열을 단절시켜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통계가 좋아져도 그런 좋은 통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논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분배가 그래서 2019년에 통계를 기존의 방식과 개편된 방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통계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방식이 이전보다 숫자를 월등하게 낮췄음을 금방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구태여 비교한다면 여기 2019년에 A가 있고 2019년 B가 있습니다만 2019년 A가 기존의 방식으로 5.8이 나왔다면 앞으로 2020년에 5.41은 5.18분의 5.80만큼의 비율로 곱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구태한다면. 그런 비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언론에 한다면 5.41, 2020년에 5.41은 2018년 5.95보다 훨씬 더 나쁜 숫자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시기 일사분기가 지금 2018년 5.95보다 낮게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나오게 만들었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정황상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과정에 있으니까 실제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통계를 단절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통계 조작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을 제가 1, 2, 3번으로 좀 너무 작아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은 다 탄핵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사설에 자기 이름을 걸고 사설에 낸 그러한 이 통계 조작이라는 것이 거짓말.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됐다,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아부하는 글이죠. 그런데 그 글이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제가 하나하나 1, 2, 3번의 논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가 왼편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이 이 정권과 같이 유착이 돼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뭉쳤는데, 우리가 언론을 더 가치자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가짜 뉴스와 투쟁하고 권력과 맞서는 그러한 언론이 되어야지만 다시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그리고 SNS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정말 9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죠. 이것도 통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이 계속 늘은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에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단절을 시켜서 조사했더니 비정규직이 엄청 늘었죠. 당연히 엄청 늘었죠. 비정규직이 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정부가 돈을 줘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일에 종사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일에 정규직 가기 위해서 현재 그냥 비정규직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뭐 경제학 용어로 레저베이션 웨이지를 올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뭐 당연하게 통계가 확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단절을 시켜버리고 정책의 실패를 가리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정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젠다로 바꿔버리는데 통계를 사용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 대상은 아니고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 늘 경기 종합지수는 때가 되면 사실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교체를 하면 과거의 시계열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재산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개정 전의 것이에요. 2016년은 같은데 개정 전의 거는 요거고요. 새로운 통계청장이 바꾸신 거는 윅선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개편을 하고 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경기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상승하던 기조가 꺾이게 됩니다. 꺾이는 시점도 사실은 들어오시자마자 꺾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낌새가 보였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9월 달쯤부터는 꺾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꺾이는 시점도 예언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 자체가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쯤에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통계를 저렇게 숫자 자체를 상당한 정도로 불황과 호황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불황과 호황을 나눈다면 100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2022년 102.4가 어떤 숫자냐면요. 역대 단군 이래는 아니고요. 한 30년 이에 최대 호황 수치입니다. 저 수치만 보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최대 호황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 숫자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언론에서 다루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을 안 해요. 이거는 자신이 알고 있다. 이 숫자 자체를 통계청 자체도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그 숫자가 지난 30년의 최고치라면 자랑할 만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도자료에 앞면에 나오지 않고 숫자만을 가지고 언급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런 개편으로 숫자 자체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지켜보고 거기에 올바른 정책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개편에 의해서 혼란을 줬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겠죠. 주택가격 또 문제가 되고 그것도 감사원에 지금 감사 대상으로 있습니다만은 뭘 말씀드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정부의 빨간색이 정부의 통계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KB 통계, 국민은행 통계고요. 이 과거에는 통계 차이가 두 개의 통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2020년과 21년 사이에는 저렇게 월등하게 괴리를 보여서 마치 주택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이렇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조작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통계 가지고 빨간 선으로 나온 저 통계 가지고는 정책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왜 통계를 왜곡하느냐? 진실을 감추고 논란을 계속 야기시키는 겁니다. 한쪽에서 계속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증거를 내놔라. 소주성은 옳다. 아직도 소주성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소주성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분명하게 통계적으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여론을 형성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죠.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통계를 내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래서 논란을 진실로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언론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주장을 전달하고 주장을 그냥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냐. 자, 우리 언론이 거기까지 머물렀다면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장을 편향적으로 선택을 해서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을 만든 것은 권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론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권력과 맞서는 그러한 언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를 지금 수십 년 해왔습니다만은 대학 교수가 진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퍼져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가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은 이 사회 각계각층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언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풍요로운 나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